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방송을 자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예, 그거를 좀 체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에너지가 딸려서 두 개를 동시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나이가 먹어서 신중해져서 에너지를 하나에 몰아서 더 하나를 열심히 하나를 좀 잘 준비하고 하나를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중함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난주 방송은 예,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를 보내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미쓰리 안에는 정말 무서운 또 다른 자아가 하나 있구나.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너니? 그래? 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필요하지?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고 논리적인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안에 이런 자아가 있을 줄이야 라고 또 다른 자아에 대해서 좀 놀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은 미쓰리와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5월달에는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쉬자. 그러니까 느긋하게 가자. 그 예전 같았으면은요, 5월달에도 막 마우스 붙잡고 막 주식을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 주식이나 증시 같은 것도 좀 느긋하게. 근데 너무 딱 5월 해버리면 정내미가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석 달 동안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그리고 햇살 맞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예전보다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또 다른 것들도 확인해 보고 산책해서 산책로에 있는 또 다른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도 보면서 제가 이제 재충전하고 무언가를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차피 5월은 안 돼. 예, 이 징크스를 저는 몇 년 전부터 거의 10여 년 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아예 올해는 아예 그럴 바에는 4월부터 6월까지 느긋하게 가자.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지난주를 제가 보내면서 역시 신은 내가 편히 쉬는 꼴을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미친 듯이 이제 일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전생에 일하는 소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여하튼 이제 다시 저는 여유롭게 쉴 팔자가 못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지난주 그러니까 미쓰리가 방송을 올려드리지 않았던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 경제지표 그리고 이슈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은요.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서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 나흘 동안의 뉴욕 증시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다행히 3,200포인트에 유후 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뉴욕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제지표가 뭘까요? 고용입니다. 그거는요 6월달뿐만 아니라 매월 첫 번째 주에 발표되는 어떤 경제지표 가장 핵심적인 거 고용이다.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있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보다 조금 앞서 발표하는 ADP 민간고용지표 이 두 가지가 정작 그 한 주 동안의 모든 뉴욕 증시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6월달뿐만이 아니라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미쓰리 무슨 소리야. 뭐 제조업 이런 거 PMI 지표 나오잖아. 물론 나오고 물론 그 지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 올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인플레이션, 달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2라운드, 괄호 열고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재료는요, 주식시장에서 소멸된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서 이때쯤 되면 또 저놈의 인플레이션 재료가 또 꿈틀꿈틀 하겠구만. 그거를 경제지표와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팁을 한번 오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매월 첫 번째 주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뭐다? 바로 고용지표다. 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경제의 또 다른 면이라고 표현해 드렸냐면 여러분 경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경제는요, 수학이 아니라 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제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용지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ADP 민간 고용에서 발표된 고용지표, 무려 100만 명 가까운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는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가 좋으니까. 근데 왜요? 떨어지죠. 아주 복잡합니다, 경제는. 여러분들은 경제를 복잡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간다면 5월달 민간 고용에서 발표된 고용지표는 100만 명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자, 노동부에서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은 55만 9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지표는 26만 6천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올린 27만 8천 명 증가했더라. 마찬가지로 ADP 민간 고용 숫자 계산한 애처럼 노동부에서도 신규 직원을 뽑았는데 이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 계산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첫 번째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요것도 고용지표죠. 이 지표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미국 고용 좋거든요 하는 그 기준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0만 명을 하회하면 미국이 어깨 쫙 펴고 야, 우리 미국 고용 괜찮거든? 이렇게 힘줄 수 있는 그 지표가 30만 명 아래고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제 그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조만간 30만 명 근처까지 오고 30만 명을 하회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튕겨져 나간 침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38만 5천 명, 그러니까 전주 대비 2만 명 감소해서 점점점 3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정말 30만 명 혹은 30만 명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여러분 언제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했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입니다. 기억나시잖아요. 뉴스 보니까 막 맨하탄 그 월가에서 양복 입은 애들이 넥타이 이렇게 이제 왜 잘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풀고 박스에다가 자기 서류 챙겨가지고 이렇게 실업자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 주식시장에서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고요. 그 중요한 지표가 다시 이제 뭐 부양체이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30만 명,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초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 타격을 받기 전에 아마 이 고용이 25만 명인가 26만 명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예,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고용지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4월 달은 6.1이었는데 5월 달에 5.8로 실업률은 다운됐습니다. 여러분 실업률은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5월 달 제조 PMI 지표는 4월 달에 60.7이었는데 5월 달에는 61.2로 상승했습니다. 자, PMI 지표는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제조업이 먼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발표됩니다. 참고로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약간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PMI 지표는요, 거의 70도 넘어간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경제 지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는 올라갔다 내려갔고 내려갔다 올라갔고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가 있었고, 자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경제 지표가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연준은 도대체 무슨 생각할까? 우린 이거 체크해 봐야겠죠. 다가오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6월 달은요. 보세요. 지금 뭐 경제 지표 잘 나오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어들고 사망자 줄어들고 백신 맞는 사람 늘어나고 이게 경제 이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또 뭐 인프라 투자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업 실적 이슈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어닝 시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15일부터 6월 16일 FOMC 회의 전까지는 뉴욕 증시는 오로지 FOMC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딱 끝나면 이제 뭐 하냐? 2021년 2분기 어닝 시즌을 준비합니다. 잠정 실적이 얼마가 나올 것 같고 이번 실적에서 뭐 S&P 기업들의 순이익이 얼마가 늘 것 같고 이 얘기 나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경제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듯 아니면 경제를 이해하는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FOMC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뭐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하겠습니까? 안 해요. 대신 뭐가 궁금합니까? 도대체 연준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겁니다. 여러 뭐 연준 위원들이라든가 뭐 연준 부의장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봤더니요. 대충 지금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금리는 올리지 않습니다. 당장. 금리 올리면 큰일 생겨요. 어떻게 큰일 생기느냐? 2015년 연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딱 한 번 인상하고 우리 미국은 2016년에 4번 금리 인상할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자마자 한 보름 정도 뒤에 2016년 1월 초 개장된 신흥국의 대빵 중국의 증시가 개박살납니다.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미국 증시는 괜찮아요? 안 그래요. 정말 그때 다 뒤질 뻔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리는 쉽게 못 올립니다. 금리 올린다는 얘기도 쉽게 못 해요. 금리 올린다는 얘기 하기도 전에 이미 전문가들이 얘네 인플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대략 이런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요. 6월 15일부터 16일 진행되는 FOMC에서는 얘네가 정말 테이퍼링을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고요. 대략 지금 얘네들의 그 계획을 보면, 플랜을 보면 올해 안에 발표할 거예요. 뭘? 지금 미국이 매달 1200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잘 하기 위해서 매달 1200달러 규모의 국채라든가 이 담보증권을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은 1200달러지만 뭐 다음에는 800달러로 줄이고, 다음에는 뭐 400달러로 줄이고, 다음에는 100달러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장에 푸는 돈의 양을 좀 줄이겠다. 이게 점진적으로 돈의 어떤 그 유동성의 그 돈줄을 좀 잡아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고, 금리는요, 쉽게 인상할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한번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15년 12월 달 미국이 그 저지른 오만한 만행이 너무 그 쇼크가 커요. 그냥 금리 오랜만에 한번 올렸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 미국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막 돈 푼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2014년부터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2014년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고 2015년에 겨우 연말에 금리 한 번 올립니다. 그 금리 왜 올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15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 7%가 안 될 거래. 이것 때문에 중국의 긴축 우려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8월 달에. 그 쇼크로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그래서 미국은 2014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아예 지키지 못하고 겨우 2015년 한 번, 그것도 중국 보란 듯이, 어이 중국 니네는 경제 안 좋아지고 막 뭐 경제 성장률 7% 안 된다며? 야, 우리는 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제 좋아지고 있다? 이거 자신감 보여주려고 금리 인상 탁 하면서 우리 미국은 2016년도 4번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까부는 바람에 2016년 중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다 개박살 난 거거든요. 이 학습 효과가 지금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겨우 뭐예요? 매달 지금 1200달러씩 이렇게 국채 사주고, 뭐 모기지 담보증권 사주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돈을 이렇게 시장이 푸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완전 정말 더 이상 인간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도달해서 금리 인상 얘기 쉽게 못하고 있고, 겨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던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연준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누가 캐치합니까? 증시가 캐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3200포인트, 미국 주식시장도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연준들의 생각이고, 시장이 그 연준들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증세와 인프라 투자. 그런데 제가 이건 앞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3월 달에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그 부양책이 효과가 끝나면 주식시장은 뭐 먹고 살지? 그랬는데 1조 9천억 달러보다 더 큰 금액인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한대. 이걸 어떻게 호재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지금은 굳이, 아니 백신 잘 맞고 있고 경제 재개되고 있고 그렇게 일부러 쥐어 짜가지고 없는 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풀 필요가 뭐가 있을까? 지금 연준은 금리도 인상 못하고 뭐 국채 이거 사주고 이 테이퍼링도 지금 이게 쉽게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돈을 더 찍어내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1조 달러로 축소했죠. 앞서 방송에서 공화당에서는 원래 5,890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둘이 이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에서 1조로, 그러니까 50% 디스카운트 한 거고, 공화당은 5,800 얼마에서 1조로 50% 상향 조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앞서에서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지금 21%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세는 이렇게 경제 재개를 꿈꾸는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 그러면 28% 인상하는 대신에 한 25% 정도가 어떨까라는 절충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25%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법인세 인상률은 건드리지 않되 최저한도, 법인세 최저한도를 15%로 정하자라는 이 방법을 지금 공화당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의 입으로 공약 내세운 거 법인세 인상하는 거 이거 폐기시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법인세 인상은 부담되기 때문에 최저 한도 15% 올리는 거를 이제 더 우선시한다. 뭐 이런 그 진행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뉴욕 증시였어요. 다가오는 한 주는요. 어떤 지표가 나오냐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플레이션과 연관진 소비자 물가 지표가 미국 현지 시간 5월 10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뭐 제조업 지표, 뉴욕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조업 지표 발표되고 뭐 이렇게 발표되다가 이제 월 하반으로 넘어가면 뭐가 발표됩니까? 예,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소매 판매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 계산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은 소비국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저는 대략 FOMC 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시장은 크게 문제 없이 부드럽게 진행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되게 이제 생활이 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됐네. 조금 이제 확실하게 좀 쉬어야지. 그러고 마음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야 정신 차려! 꽝! 하고 일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생겨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정신줄 놓지 마시고 이런 체크 사항들 다 확인하시고 흐름도 읽으시되 괜찮네. 미국이 뭐 금리 인사 안 하고 테이퍼링도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괜찮대 이러고 넋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어디서 뭐가 저기요 정신 차려요. 여기 오세요. 그러고 싸대기를 때리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항상 투자는요 결국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덥석 내밀면 앞에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덥석 잡을 수 있으니까 살금살금 조심조심 귀도 쫑긋 냄새도 맡고 오감을 다 일으켜가지고 크게 넓게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때로는 담대하게 가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뉴욕 증시 혹은 이슈들 아니면 뭐 경제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